야, 니네 그런 얘기 하잖아, 요새. 요새 그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게 요즘 것들, 니들 말하는 거야. 요즘 것들은 어떻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문해력이 딸려. 들어봤냐? 야, 니네 보고 문해력이 딸린데, 기성세대들이. 문해력이 뭐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야, 니네 요즘 것들 당사자로서 니네 생각해봐. 진짜 니네 세대가 문해력이 딸리냐? 너네나 니네 주변을 생각해봤을 때 기성세대에 비해서 니네가 문해력이 딸려? 그렇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냐? 확실히 너네 세대가 내가 글 잘 못 읽는 것 같아? 백조 어떻게 생각해? 너네 세대 글 못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휘력이 딸리다. 요즘 것들은 어휘력이 딸리다. 그러면서 요새 뭐 나와? 심심한 사과. 최근에 논란됐던 거. 그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야,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해? 막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금일은 유명하죠, 금일. 교수님이 단톡방에서 금일까지 과제 내라니까 금요일까지 아니었어요? 막 이러고, 뭐 사흘 이런 거 모른다 그러고. 야, 요즘 것들은 문해력과 어휘력이 딸리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공감해, 안 해?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요즘 것들 많이 만나잖아요. 야, 첫째, 나는 니들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생각 절대 안 해요. 야, 그리고 그거는 증거도 있어. 니네 누가 학교나 니네 부모님들이 야, 요즘 것들 글 못 읽는다고 하면은 이걸 제시해드려. 작년에 정부에서 전국민 문해력 실태조사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민이라는 게 이제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세대별로. 그 문해력 조사에서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4급이 더 높은 거야. 그래서 1등급은 뭐냐면 이제 일상생활이 조금 어려운 수준. 2등급은 뭐 일상생활 정도 가능한 수준. 3은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좀 고등한 그런 글 읽기 같은 게 안 되는 수준. 4급이 이제 복잡하거나 고등한 그런 자료들도 좀 읽을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야, 4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16에서 20대예요. 니네 세대가 단군 이래 문해력이 가장 높은 세대라니까? 니네가 교육을 제일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요즘 기성세대가 요즘 것들은 문해력 떨어져 하는 그 사람이 모르는 건 뭐냐면, 본인 세대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글 읽기가 딸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잘 몰라. 왜냐면 본인은 교육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문해력이라는 거는 지금 세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니네가 문해력이 딸리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생애 주기를 봐도 그래, 생애 주기. 야, 니네 부모님들 책 읽어? 야, 어르신들이 책 읽어요? 옛날에나 읽었겠지. 야, 그러면 잘 봐. 니네가 지금 학생이죠? 니네 생애 주기상 가장 글을 많이 읽을 시기가 지금이야. 니네 30대, 40대는 책 안 읽을 가능성이 크다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책도 하나도 안 읽으면서 그래도 요새 애들은 공부하느라고 강제로 글들을 많이 읽잖아. 어떻게 보면 니네 일생에서 학창시절이 가장 글을 많이 읽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 것들 문해력 딸리다는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본인 세대가 사실 더 딸려, 평균적으로는. 야, 두 번째, 야, 니네가 어휘력이 딸리냐? 어떻게 생각해?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야, 어휘력이 부족하다는 거에서 독서나 아니면은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어휘력이 딸릴 수도 있지만, 언어의 자연스러운 변화 때문에 사라져가는 어휘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니네가 어떤 단어를 모른다는 게 둘 중에 뭐 때문인지를 가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니들은 어휘력 딸리다라고 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들만 하더라도 기성세대들이 막 그러잖아. 니들은 한자 교육을 못 받아가지고 요즘 애들은 단어를 모른다 그러잖아. 근데 그들 세대도 더 이전 세대가 쓰던 많은 단어들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야, 기성세대한테 가가지고 슈룹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게 우산인 줄 어떻게 알아? 중세국어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존재했던 모든 단어들은 아는 게 아니잖아. 그럼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들아, 의미 차이가 있으면 잘 안 사라져. 생각이 고유 아닌가? 생각하고 사고가 있다고 합시다. 야, 사고는 한자어지. 근데 니네가 사고라는 단어는 많이 알잖아. 그 이유가 이 둘은 좀 달라요. 나는 매일 너를 생각해. 이건 되는데 나는 매일 널 사고해.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분돼서 쓰이지. 근데 진짜로 오늘이라는 단어하고 금일이라는 단어는
완벽한 대체제야. 그러니까 그 어떤 문장이라도 금이를 오늘로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금이는 사멸하고 있는 단어야. 심심한 사과, 깊은 사과. 심심한이랑 깊은이 똑같은 뜻인데 심심한은 사멸하는 중이기 때문에 50년 뒤에는 아무도 그 단어 안 쓸 거라고. 그럼 만약에 50년 뒤에 한국 학생들이 국어 지문에 심심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별표 쳐가지고 밑에 어휘풀이 나올 거라니까. 막 나라스 말씀의 종국에다가 이런 거 읽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어의 변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어의 사멸을 과연 그냥 어휘력의 부족이라고까지 그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본인이 아는 단어를 뒤에 세대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어휘력의 부족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라는 거지. 야, 그러면은 내가 이제 여기까지 딱 하면은 내가 니들을 되게 변호하는 것 같죠? 아유, 괜찮아. 그러면은 아유, 니네는 충분하니까 국어 공부 안 해도 돼 이거야? 세 가지 얘기할게. 첫째, 얘들아, 이 문해력이라는 게 있잖아. 이거는 세대 간의 싸울 문제가 아니야. 뭐 위에 것들, 요즘 것들, 뭐 틀딱 어쩌고, 뭐 어린 것들 어쩌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 니네 문해력은 지금 니네 세대끼리 경쟁하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니네 수능이 지금 윗세대랑 경쟁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참고로 니네 부모님들 수능 붙이잖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니네가 되게 어려운 거라는 중이라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지금 이미 4등급을 다 넘었는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문해력보다 아득히 어려운 것들을 하고 있어. 수능에서. 이유가 뭐야? 경쟁해야 되니까. 줄 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니네가 아유 4등 다 4등급인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문해력을 다 갖췄어가 아니라, 물론 그건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대학 입시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만족하면서 살래요. 이러면 진짜 국어 공부 안 해도 돼. 이미 충분해. 이미 오버했어 이미. 근데 니네가 입시에서 어쨌든 내 역할은 이 입시에서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학원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쟁에서 승리해서 뭔가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야. 요즘 세대의 어휘력이 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니네 세대 안에서 1등급과 6등급의 어마어마한 문해력 격차가 훨씬 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경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상생활보다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의 글도 읽고 풀고, 이 한국 사회의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이거야. 국어 공부라는 게 필연적인 선택이 돼버렸다는 거지. 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어휘력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니네는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휘력 정도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금일 오늘로 쓰면 되지 그냥. 근데 문제는 니네가 이 경쟁에서 읽어야 되는 수능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상어가 아니라 좀 고등한 학문적인 어휘나 아니면은 옛날에 쓰인 말들도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딱 이거야. 종합하면은 니네가 저는 딱 일상생활의 문해력이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세대끼리 소통할 정도의 단어량이면 돼요. 이거는 삶으로 비유하자면 그냥 간신히 먹고 자고 싸고 살아있는 정도의 상태인 거야. 그냥 기본적인 언어 생활만 하는 그 상태인 거지. 근데 우리가 삶을 살 때 먹고 자고 싸고만 할 수는 없잖아. 자아실현도 해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어 생활을 이렇게 편협하게만 하면은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기가 힘들지. 그리고 이거는 예의의 문제도 있어. 약간 어떤 문제도 있냐면은, 야, 우리가 니네 세대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 평생 니네 세대끼리만 소통하면 상관이 없지만 언어라는 게 어떤 사회적인 언중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니네 말고도 다양한 세대하고 소통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그 다른 세대가 쓰이는 어휘들이 우리 세대는 잘 안 쓰이더라도 같이 언어적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구성원들에 대한 일종의 배려로서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반대로 니네가 나중에 기성세대가 됐을 때 새로운 어휘가 나온다면은 그들에 대한 배려로서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강제는 아니야. 니네 부모님이랑 이제 밥 먹으러 갔어. 근데 부모님이 가서 막 반찬 떠오고 막 물 떠오고 하고 있는데 니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수 있지. 상관없어 솔직히. 근데 우리가 이제 양심상 이렇게 같이 가서 뭐 좀 하고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언어 예절이라는 것이 맞춤법도 마찬가지야. 아니 의미만 통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씁시다라고 규약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언어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규칙의 존중의 의미에서 우리가 맞춤법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국어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결국에는. 물론 니네는 지금 이미 생활에 필요한 문해력들은 진짜 다 여기 이 중에서 못 갖춘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뭔가 글 읽더라도 부모님 세대보다 니네가 잘 읽을 가능성 크다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한국 사회 특유의 경쟁 속에 처해 있다는 상황과 또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언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세대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로서라도 어휘력이나 문해력을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시킨다면은 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이요, 좀 더 원활한 언어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국어를. 이게 단순히 그냥 뭐 학원 와가지고 수업 그냥 듣고 가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언어라는 것이 평생 니들이 사용해야 되는 사회적인 도구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잘할수록 좋은 거죠. 다다익선이라고 하는데 달달익선 이렇게 잘할수록 익선이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어 공부에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지. 또 헛소리 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